정말 학사승지 강감찬을 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개경에 입성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전쟁 공신 강감찬을 상대로 싸운다는 게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딸 원성은 아비 김은부에게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최양을 빼고는 대부분의 조정 신료들이 강감찬에 대해 무례하고 고집센 인간이라며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배후 세력이 없는 강감찬을 치는 게 생각보다 불가능은 아닐 것이고 빌미만 잡아낸다면 얼마든지 제거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전쟁 공신 강감찬을 상대하는 게 결코 녹록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 거죠. 그러나 김은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원성아, 너는 이 애비가 권력에 눈이 멀어 강감찬을 쳐내려고 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이 애비는 뻔뻔하게 나대는 호족들이야말로 고려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존재로 고려가 안정화되고 백성들이 배골치 않고 살려면 고려가 중앙집권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오래전부터 간직한 꿈이 있어 그러는 게다. 그러자 원성이 김은부에게 물었어요. 강감찬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어 큰 원을 이루심이 어떠시옵니까? 원성아, 학사승지 또한 호족 출신이다. 출신이란 그리 쉬이 바뀌는 것이 아니어 강감찬도 자신의 뿌리를 놓지 못할 게다. 학사승지의 아버지 강공진은 금주토착 세력으로 삼한벽 상공신인 호족 중 하나이므로 강감찬은 절대 우리가 펼치려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계속 시간만 끌고 있다면 호족들은 아주 잘 됐다고 하면서 군병을 더 키우고 성상폐하와 싸울 준비태세를 갖춰나갈 것이 자명하오니 그들을 섬멸하기도 전에 개경이 먼저 당할 것이다. 물론 김은부 또한 강감찬의 위세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호족 출신 강감찬을 그대로 둔다면 자신이 이루려는 고려의 중앙집권화 거사를 성사시키는 게 어려워질 거라 판단했기에 호족을 쳐내기 전에 일단 강감찬부터 제거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물론 이 작전은 현종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강감찬의 유일한 배우가 되어주는 현종과 강감찬을 척지게 만들기만 하면 성공할 거라는 김은부의 계산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종은 강감찬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말로는 설득이 안 될 것이고 따라서 기발한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한 강감찬부터 치자는 자신의 계책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원성이 이제는 아비 뜻에 따르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어 말하였습니다. 저를 궁궐로 입궐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도와드리겠사옵나이다. 내가 무슨 도움을 주겠다고 이러는 것이냐? 성상폐하와 원정왕후의 첫째 아드님이 사생아로 태어나시고 천도를 한지 아직 100일이 다 되지도 않았다. 그 슬픔이 다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어찌 궁궐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게냐? 원성은 원정왕후와 현종의 슬픔에 잠긴 걸 자신도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럼 그저 한낱 궁인으로라도 들어가게 도와달라고 김은부에게 부탁합니다. 알았다. 내가 그리 원한다면 들어주마. 하지만 궁에 들어가고 나서 아비를 돕겠다고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지난번처럼 내게 미리 상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더 이상은 2번 다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양성은 알겠다고 대답은 하였지만 만약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또 아버지 몰래 제 뜻대로 하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예의 타고난 그 말괄량이 기지를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여인이 바로 김은부의 여식이요? 김은부의 딸 원성이 궁인의 신분으로 개경의 성에 입성하는 날 원정왕후는 친히 밖에 나와 그녀의 얼굴과 용모를 살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원성 또한 살짝 고개를 들어 원정왕후가 어찌 생겼는지 살펴보았죠. 원정왕후를 향해 살짝 미소 짓는 원성, 그런 원성을 보고 원정왕후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걸 느꼈어요. 그렇게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두 여인의 첫 만남이 완성되었습니다. 내명부 여인들끼리는 기선제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원정왕후는 김은부의 딸 궁인 김씨를 호명하였습니다. 황후마마 부르셨사옵니까? 궁인 김씨 그대가 몽진길에서 성상폐하께 의복을 지어 올리며 극진히 대접했다 하지? 예, 맞사옵니다, 마마. 내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걸세. 원래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도운 사람을 잊지 못하는 법 아닌겐가? 폐하 또한 나처럼 고마움을 느끼실 테지. 무엇보다 김은부와 자네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일부러 폐하를 도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실 테니 자네를 궁으로 부른 걸게야. 그렇지 않고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흑심을 갖고 일부러 폐하를 도왔다면 그것은 오히려 크게 혼이 나야 할 일일 테니 말이네. 다정한 듯 하나 말 속에 뼈가 있었으니 원성은 입술 끝이 살짝 일그러졌지만 전혀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고 원정왕후의 기분을 맞춰주었습니다. 그리 저와 저희 아비를 생각해 주시니 그저 몸둘바를 몰라 황공하올 뿐이옵니다. 원정왕후는 김은부의 딸 궁인 김씨에게 이 정도로만 그쳐야지 더 무언가를 욕심내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해두어야 한다. 생각만 하고 있다가 원성이 쉬이 받아들이자 이만 됐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그만 원성에게 물러가라 말했습니다.
원성의 머릿속에는 현종을 잘 설득하여 아버지 김은부의 대업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괜히 원정왕후의 눈밖에 나는 이름 버리지 말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원성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궁에 온 것이 아니라 큰 꿈을 가진 아버지를 돕기 위하여 개경행을 선택한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원정왕후의 궁에서 나오는 원성을 보고 마침 현종을 만나러 그 옆을 지나던 강감찬이 담담한 어조로 저 여인은 누군지 물었고 그제야 그녀가 김은부의 여식임을 알게 됐죠. 공주절도사로 있던 김은부가 갑자기 개경에 입성한 것도 모자라서 그 여식까지 궁에 입궐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강감찬은 미간을 찌그러뜨렸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에서 많은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고려를 살리기 위해 싸웠고 양규나 김숙훈 같은 장수들은 결국 거란 백성을 지키다 온몸에 화살을 맞고 장렬히 전사한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거늘 전쟁에 참여한 적도 없는 김은부 같은 자가 갑자기 정치의 중앙에 서더니 그 여식까지 궁에 입궐시키는 게 강감찬으로서는 영 맞득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강감찬은 김은부를 직접 만나서 개경에 오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김은부는 무슨 연유에선지 강감찬이 만나자고 하면 계속 피하고 강감찬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강감찬은 의문스러운 그의 행동을 보면서 경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강감찬과 김은부의 거리감은 더욱 생겼고 자연스럽게 궁에 들어간 원성은 현종을 보필하며 호족들이 평소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혀왔는지 자기가 보고 느낀 것들을 과감히 전하며 현종이 호족들을 제압하고 중앙집권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는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결국 의기가 충만해진 현종이 강감찬을 불러 이 땅의 호족들을 모두 제압하겠소 말했고 화가 난 강감찬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건 불가하옵니다. 절대로 따를 수 없사옵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당연히 현종은 엄청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거란과의 2차 전쟁에서 몽진을 하며 얻은 유일한 깨달음과 결심을 강감찬이 단박에 반대하고 나섰으니까요. 강감찬 그대는 또 고집을 꺾지 않는 겐가? 현종은 거란만 물러가고 나면 이제부터라도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뜻밖의 반대에 부딪히자 마음이 무척 상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몽진길에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김은부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오직 김은부만이 자신의 뜻을 지지해 주었는데요. 오품 이상 관리의 비속 친척 및 인척에게 과거 시험을 생략하고 하급관직을 주는 음서와 오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공을 따져 지급하던 토지, 공금전으로 그새를 불려나가고 있는 지방 호족들의 기강을 바로 잡지 않으면 고려는 자멸할 게 뻔해 보였고 당장 이래서 이대의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하여도 어느 정도의 관직과 재산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중앙 정계에 다시 복직은 못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며 마치 귀족처럼 사는 호족들의 세력이 날로 커지다 못해 이제 임금을 능멸하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다면서 현종의 뜻에 계속 힘을 실어준 김은부였어요. 공주 절도사로서 그들의 만행을 보아온 김은부는 거란과의 전쟁 후 아직 군사들의 사기가 모두 사그라들기 전에 총과 칼을 다시 들고 호족을 향해 겨냥하는 게 맞다고 보았으니까요. 하지만 김은부는 강감찬이 반대를 하고 나서자 일단 강감찬부터 처리해야 한다 믿었고 원성이 궁에 입궐한 후에도 계속 망설이는 현종을 보면서 시간을 끌 수 없다 생각해 직접 현종을 만나 강감찬 그자도 호족이라면서 쳐내야 한다고 쉽지 않은 제안을 건네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현종을 찾아온 강감찬은 밖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현종을 만나고 나온 김은부를 기다리다가 양자대면을 하게 됩니다. 김은부 자네는 왜 줄곧 나를 피했는가? 김은부가 고개를 돌려 대답을 안 하자 강감찬은 괘씸하다는 듯 쳐다보았어요. 이때마저 김은부가 강감찬과 말을 섞지 않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김은부 또한 강감찬 못지않게 성품이 지랄 맞은 것이 둘이 한결같아 보였고 이 모습을 우연히 보고 있던 궁인 김씨 원성은 종종 걸음을 하여 두 사람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학사승지 나으리 인사가 늦었사옵니다. 김은부의 여식으로 저는 얼마 전 입궐한 궁인 김씨 원성이라 하옵니다. 김은부는 또 자신의 딸 원성이 나댄다 생각하여 그만하고 저리 가라 일렀지만 두 사람을 멀리서 보고 있던 원성이야말로 아버지 김은부와 강감찬이 뜻을 합친다면 지방의 호족들을 혼쭐내는 것쯤은 별일이 아닐 것이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두 분이 큰 원을 이루시어 합심하심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강감찬은 여느 평범한 여인 같지 않고 그 기계가 당당하고 훌륭한 원성을 눈여겨봤고 사실 이미 원성이 저 멀리 서 있는 것을 알아채고 일부러 김은부를 불러세워서 원성을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김은부는 제 속 마음을 밝히지 않을 것이나 아직 어린 원성은 김은부의 진짜 속내를 대신 말해줄 거라 확신하였기 때문에 원성을 통해 김은부의 뜻을 확인한 강감찬은 자신이 호족이기는 하나 지금 호족의 행태는 옳지 않다 여긴다는 속내 또한 밝혔습니다.
그렇게 이날 세 사람은 뜻을 합치게 되어 고려 중앙집권화의 기틀을 만들게 되었고 박진 같은 자들이 반란을 꾀하기도 했지만 거의 농민에 불과한 그들의 사병은 힘이 약했기에 개경의 군사를 상대하기는 어림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고려거란 전쟁 17회 예고편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하여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